새벽 5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진다. 김영자는 72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대로 조심스럽게 일어나 침실 문을 열었다. 복도를 지나며 아들 내외 방 앞을 살짝 지나친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요즘 들어 무겁다. 아니, 무거운 게 아니라 어지럽다고 해야 할까? 어젯밤에도 가슴이 답답해서 한참을 뒤척였다. 하지만 영자는 곧 그 생각을 털어낸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저녁 남은 반찬들이 빼곡하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두부를 꺼내는데 갑자기 왼쪽 어깨에서 팔로 이어지는 묵직한 통증이 찾아온다. 으윽. 영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잠시 숨을 고른다. 통증은 5초쯤 지속되다 사라진다. 하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계속된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쥐어짜는 것 같은 압박감. 영자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는다.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신다. 시계를 본다. 6시 40분. 태준이가 곧 일어날 시간이다. 일어나야 해. 상 차려야 해. 영자는 이를 악물고 일어선다. 그리고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을 상에 올린다. 손이 떨리지만 참는다. 언제나처럼 정갈하게.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박지혜가 손자 민준을 안고 나타난다. 영자는 재빨리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다. 아니, 진짜로 답답하다. 물리적으로 답답하다. 엄마, 또 일찍 일어나셨네. 좀 쉬세요. 아들 김태준이 넥타이를 매며 나타난다. 괜찮아. 엄마는 일찍 일어나는 게 편해. 그래도 태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혜가 끼어든다. 여보, 빨리 먹어요.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태준은 허겁지겁 밥 한 그릇을 비우고 현관으로 향한다. 문이 닫히는 소리. 영자는 아들의 뒷모습도 보지 못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영자는 혼자 남은 식탁을 치우며 생각한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그때 또다시 가슴이 조여온다. 이번엔 더 강하다. 영자는 싱크대를 붙잡는다. 숨이 막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 어머니, 지혜의 놀란 목소리가 들리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든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오후 2시, 영자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찬다. 가슴이 계속 답답하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나 혹시 큰 병 걸린 거 아닐까? 남편의 얼굴이 떠오른다. 3년 전 남편도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영자는 소화제나 먹어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 이틀 후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두려움이 몰려온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태주는 바쁘고 지혜는 자기 일에 바쁘고 딸 수지는 대전에 살고 있다. 영자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한다. 가슴 답답함 원인, 심장 통증 증상, 여러 글들이 나온다.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 가슴 압박감, 어깨 통증, 호흡 곤란. 영자의 손이 떨린다. 나도 그런 건가? 2주 후 손자 민준이의 돌잔치가 다가왔다. 영자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에 매달렸다. 떡, 나물, 전, 잡채,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었다. 하지만 영자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마다 어깨가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밤마다 잠을 설쳤다. 돌잔치 전날 밤, 영자는 새벽 2시까지 음식을 준비했다. 침대에 누웠을 때는 새벽 3시. 가슴이 계속 답답하다. 왼쪽 팔이 저렸다. 이상하다. 왜 자꾸 이러지? 돌잔치 당일, 친척들이 모여들었다. 지혜의 친정어머니가 음식을 보더니 한마디 했다. 아니, 이 나물은 왜 이렇게 무르게 삶았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슬픔 때문인지 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 지혜는 민준이를 재우러 갔고 태주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설거지를 하던 중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다. 이번엔 정말 심했다. 영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비틀거렸다. 3분쯤 지나자 통증이 가라앉았지만 영자는 알 수 있었다. 이건 심상치 않아.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드라마 하이라이트, 요리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이 알고리즘에 떴다. 심장마비 첫 7초가 생사를 가르는 이유 마이너스 호흡 하나로 살아남는 법. 영자는 무심코 영상을 클릭했다. 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나와 말했다. 심장마비가 오면 119부터 부르시나요? 그럼 늦습니다. 119가 오기까지 평균 8분.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미주신경 자극 호흡법입니다. 영자는 화면에 집중했다. 미주신경은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입니다. 이 신경을 자극하면 심박수가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별한 호흡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다. 첫째, 즉시 상체를 30도 세웁니다.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를 높이세요. 둘째, 478호흡법을 시작합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영자는 영상을 멈추고 따라해봤다. 4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신다. 배가 나오도록. 7초 숨을 참는다. 가슴의 압력을 느낀다. 8초 입을 오므리고 후. 천천히 내뱉는다. 몸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영상 속 의사는 계속 말했다.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만으로도 심박수를 분당 20회에서 30회 줄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초기 단계에서 이것만 제대로 해도 생존율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추가로 손가락 압박법도 함께 하세요. 왼손 검지와 중지로 목의 경동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5초간 압박, 5초간 휴식. 이것도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영자는 목 옆을 만져봤다. 맥박이 뛰는 곳. 부드럽게 눌렀다 뗐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평소에 연습하세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호흡법을 5분씩만 연습하면 응급 상황에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영상이 끝났다. 영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혼자서 호흡만으로 살 수 있다고? 그날 밤 11시. 영자는 침대에 앉아 연습을 시작했다. 상체를 30도 세운다. 쿠션을 등 뒤에 받친다. 4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신다. 7초 숨을 참는다. 8초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다. 1번, 2번, 3번. 목의 경동맥을 찾는다. 맥박이 뛴다. 검지와 중지로 부드럽게 누른다. 5초,
뗀다. 5초, 10번을 반복했다. 몸이 편안해진다.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 가라앉는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영자는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다. 응급상황 대응법. 1단계 상체 30도 세우기. 2단계 4785흡 시작. 3단계 경동맥 마사지. 4단계 호흡 계속 반복. 5단계 119 신고. 그리고 매일 연습 일정도 적었다. 아침 7시 5분 연습. 점심 2시 5분 연습. 저녁 9시 5분 연습. 영자는 방문을 잠그고 다시 연습했다. 하루에 3번, 5분씩 몸이 기억할 때까지. 그날부터 영자의 비밀스러운 훈련이 시작됐다. 대전 사는 딸 수진이 집에 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수진은 엄마를 꼭 껴안았다. 엄마, 그래, 왔구나. 수진은 엄마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리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수척해지셨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요. 언니, 엄마 좀 보세요. 수진이 지혜를 불렀지만 지혜는 부엌에서 내 아는 대답만 던질 뿐 나오지 않았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요. 어디 아파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실은 요즘 가슴이 좀 답답하고 어깨도 아프고. 뭐? 언제부터요? 한 3달쯤 됐나?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병원은 갔어요? 응. 협심증 초기래. 약 먹으라고 해서 먹고 있어.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너도 바쁜데. 바쁘긴요.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죠. 그날 밤, 수진은 엄마 방에 들어가 엄마 옆에 누웠다. 엄마, 혹시 혼자 있을 때 무섭지 않아요? 영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다. 무서워. 밤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생각해. 엄마, 근데 있잖아. 나 요즘 뭐 배웠어? 뭐요? 영자는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 수지는 영상을 끝까지 봤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응. 나 매일 연습해. 하루에 3번씩. 보여주세요. 영자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았다. 그리고 시범을 보였다. 4초 코로 들이마신다. 7초 숨을 참는다. 8초 입으로 내뱉는다. 목의 경동맥을 찾아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수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혼자 이런 걸 연습하고 계셨어요? 응. 혼자라도 살아남으려고. 엄마. 수지는 엄마를 꼭 껴안았다. 나도 배울래요. 같이 연습해요. 엄마, 이거 오빠한테도 알려줘야 해요. 아니야.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엄마, 이건 걱정이 아니라 준비예요. 우리 모두 알아야 해요. 다음 날, 수지는 오빠와 올케를 거실에 불러 모았다. 오빠 올케, 엄마가 매일 혼자 이런 걸 연습하고 계셨어요. 수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줬다. 태준과 지혜는 영상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혼자서 하루에 3번씩 혼자 쓰러질까봐 무서워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거실이 조용해졌다. 우리 정말 몰랐네. 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우리도 배워요. 엄마 혼자 하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연습해요. 수진이 제안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영자가 앞에 섰다. 자, 이제 가르쳐 줄게. 첫 번째, 상체를 30도 세워요. 이렇게 4명이 모두 소파와 벽에 기대 비스듬히 앉았다. 두 번째, 4785음. 4초 들이마시고
모두 함께 숨을 들이마신다. 7초 참고, 8초 내뱉고, 후. 거실에 평화로운 숨소리가 퍼진다. 세 번째, 목의 경동맥 마사지. 여기를 부드럽게 10번을 반복했다. 민준이도 할머니를 따라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모두가 웃었다. 엄마, 이거 정말 몸이 편안해지네요. 태준이 놀라며 말했다. 그치? 이게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거래. 심장을 진정시켜주는 거야. 앞으로 우리 매일 함께 연습해요. 엄마 혼자 하지 말고. 지혜가 말했다. 영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수진이 돌아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가족들은 며칠간 함께 호흡 연습을 했지만 곧 예전으로 돌아갔다. 바쁜 일상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영자는 계속 혼자 연습했다. 아침 7시, 점심 2시, 저녁 9시. 하루에 3번, 5분씩. 이제는 몸이 기억할 정도로 익숙해졌다.